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마플 시너지 이제 수학상에 있는 파트에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된 서술형과 고난도 문제를 같이 봐볼 건데요. 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술형 파트 한번 나눠서 찍을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행복한 1등급 문제로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네, 맨 처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는 꼭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문제가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61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그림이 있긴 한데 우리 그림을 꼭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히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요. 봤더니 거기 먼저 밑줄을 치셔야 될 게 유리수 AB의 밑줄을 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함수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걔네들 만나고 있는 두 점을 p라고 q라고 했을 때 우리가 p의 x좌표가 1 빼기 루트 2일 때 우리는 a,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3b 값 구하는 것이죠. 그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떠한 그 식에 대한 교점을 x좌표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같다라고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우리는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게 되면 2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에 3 플러스 a의 x가 된 상태에서 플러스 1 빼기 b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이긴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대한 해가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해가 첫 번째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봤더니 그 개수들이 유리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수가 유리수면 켈레근의 상제에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의 값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두근이 나오면 무조건 합하고 뭐를 구하시면 되죠? 곱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합은 1 빼기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합이 될 것이고, 그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기 때문에 2분의 뭐가 되죠? 3 플러스 a 되는 것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럼 곱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루트 2하고 1 플러스 루트 2의 두 개의 곱이 될 것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바로 a분의 c 한 다음에 플러스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2분의 1 빼기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2가 되기 때문에 넘기면 4고, 3 빼면 a 값이 이제 뭐가 되죠? a 값이 1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이제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되고, 위치 바꾸면 b는 3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플러스 3b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0인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 613번 문제를 보시려면 613번 문제는 여기다 밑줄을 치시면요. f-1과 f2가 같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이 그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동일한 함수값을 갖고 있는 x가 마이너스고 얘가 바로 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네들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에 관한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더해서 이 나눈 x가 바로 2에서 우리가 대칭축을 간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9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이 2,9가 된다는 것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fx의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fx의 식은 얘네 마이너스에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9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fx의 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쓰게 되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x 빼기 5하고 x 플러스 1 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x의 값이 5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f의 2x 플러스 1의 값이 0인데 여기에 있는 값에 있는 전체의 값이 5거나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x의 플러스 1의 값이 5거나 마이너스 1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x의 값이 그러면 4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럼 x의 값은 다 뭐가 되죠? 2 또는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합은 뭐가 되냐?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정답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14번 문제에 있는 좀 예제를 보시게 되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m1x 플러스 n1에 있는 두 개의 교점을 알파1, 베타1이라고 얘기했고요. x좌표.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2x 플러스 n2라고 하는 두 개의 2차 함수가 직선에 있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2, 베타2라 했을 때 우리는 알파1 플러스 베타1하고 알파2하고 베타2가 같다고 했을 때 얘네들 직선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연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을 연립시킨 걸 알파라고 적게 되면 1번을 적게 되면 1번은 넘겨주시면 a의 x제곱 플러스 뭐가죠? b-m1의 x 플러스 c 빼기 n1의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이 2번이라고 잡으면 우리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은 ax의 제곱에 플러스 b 빼기 m2의 x 플러스 c 빼기 n2의 값이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 바로 알파1과 베타1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알파2하고 베타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알파1 플러스 베타1과 알파2 플러스 베타2 두 근의 합들이 똑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되죠? b 마이너스 m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거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m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 다 이제 플러스로 고쳐주고 a 지우고 마이너스 빼게 되면 m1의 값하고 뭐가 같죠? m2의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n1과 n2는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들을 기울기만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 그렇죠. 평행 관계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614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바로 평행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615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건데 615번에 봤더니 그림과 같이 아랫부분에 폭이 4m가 있고 높이도 4m로 되어 있는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 끝에 높이가 9m인 가로등을 설치해서 가로등의 불빛을 조명불이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서 마주봐서 반대편 지면에 닿도록 얘네들에서 이게 빛을 쭉 가서 반대편 지점에서 이렇게 지면이 닿도록 여기 닿도록 하는 그 부분 있죠? 그럼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좌표평면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여기가 당연히 y가 될 것이고 여기를 x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2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 가운데 대칭점에서 우리가 꼭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꼭지점은 2,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2차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y는 x의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4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꼭지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점을 지나서 0,0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 직선의 값은 이제 y절편의 값이 9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봤더니 두 개가 서로 뭐하고 있죠? 그렇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전개시키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될 것이고 ax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쭉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4의 x 플러스 9의 값이 0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네들 판별식 쓰게 되면 판별식은 a 빼기 4의 제곱 빼기 36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a 빼기 4의 제곱이 36이니까 a 빼기 4가 뭐 또는 뭐죠? 6 또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울기 값이 이제 양수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음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리, 이 거리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직선의 x절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y 대신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9m가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필기 한번 먼저 마무리를 접으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6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617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617번을 봤더니 첫 번째 이제 y는 이제 마이너스 2x 빼기 2ax 빼기 3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데 a 값은 양수라고 지정했다고 했을 때 같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에 있는 값에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이랍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을 시키셔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ax가 된 상태에서 절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a제곱을 이렇게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a제곱인데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죠? 2분의 a제곱에 빼기 3까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한번 다시 한번 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2분의 a 제곱에 빼기 3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최대값이 바로 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넘기시게 되면 2분의 a 제곱이 2가 되고 a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2가 된다는 것도 먼저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는 2를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2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1이라는 그래프로 이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제 쟤네들 값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고자 했더니 얘네 봤더니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범위는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죠. 우리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9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M의 곱이기 때문에 이게 M이죠. A의 M의 값은 9이 마이너스 18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617번 문제의 정답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618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X값도 0보다 커나 같고 이제 Y값도 0보다 커나 같은 범위 안에서 우리의 조건은 X 플러스 2Y가 2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0X 플러스 4Y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제 2차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Y로 정리해서 X로 가게 되면 조금 식이 좀 정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X로 정리해서 가도록 할 겁니다. X는 2-2Y의 값을 정리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첫 번째 4Y의 제곱을 먼저 붙여주시고 플러스 10을 쓰신 다음에 Y 대신에는 2-2Y 값으로 정해서 우리가 식을 완성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쓰게 되면 첫 번째는 4Y 제곱이 되고요. 빼기 20Y에다가 플러스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범위에 따르게 되면 얘네들이 항상 X의 값이 0보다 커나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넘기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에서부터 Y는 1까지의 범위 안에서 구하시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제 완전 작업을 시키게 되면 4에다가 Y제곱에 마이너스 5Y에다가 플러스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얘네들은 굳이 완전 작업 안 시켜도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신 다음에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0부터 1까지, 0이 있고 1까지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0을 대입한 최대값은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그러면 24에서 20을 빼면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4가 된다고 하는 618번에 대한 문제도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6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서 직선이 y는 gx가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알파, f 알파와 베타, f 베타 한마디로 두 개의 교점에 대한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연립되어 있는 y는 gx-fx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우리는 gx 빼기 fx를 먼저 식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fx의 최고차가 인데 앞에 빼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최고차는 마이너스 2가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붙어있으니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그럼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바로 얘네들의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전개를 시켜보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8의 x에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게 우리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연립한 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점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 된다는 뜻이겠죠. 그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 a분의 c니까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빼기 3의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64에서 8, 3, 24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4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두 번째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되겠죠. 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이고 빼기 4니까 뭐가 되냐면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52가 바로 문제의 정답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111페이지에 있는 이제 620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5에 관한 최소값이 fm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서의 그 fm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먼저 보시게 되면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은 y는 얘네들을 x제곱 빼기 2m의 x를 붙여주시고 플러스 m제곱 시켜준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2m의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y는 x 빼기 m의 제곱에다가 빼기 m제곱에 플러스 2m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이 부분이 바로 fm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그 fm을 이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fm의 값은 마이너스 붙여주면 m의 제곱 빼기 2m이 되고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m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를 봤더니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m이 1일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1하고 마이너스 1은 두 칸이니까 두 칸 정도 떨어진 거고 1하고 4까지는 세 칸이니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의 값이 최대값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죠.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3의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요. 두 개를 더한 게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7의 값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얘네들 이제 총 4문제 다시 한번 또 필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621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2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621번을 봤더니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범위 안에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의 x제곱 플러스 2x로 되어 있는 값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럼 저희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전체 부분을 뭘로 잡으실 거냐면 a로 잡으실 거예요. 그럼 얘는 거기다 1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우리는 y는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플러스 6a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또 이제 완전 작업을 시켜주면 어떻게 하냐? 완전 작업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3을 붙여준 상태에서 a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완전 작업은 좀 빨리빨리 넘겨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얘네들 우리가 플러스 9죠. 플러스 9. 맞죠? 플러스 9죠.
왜냐면 얘네들을 다 일일이 완전 작업시키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완전 작업은 좀 빨리 넘기고 빨리 써보도록 할 겁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네들의 범위는 X의 범위인데 우리는 A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A의 범위에 관련된 식을 좀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A는 x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도 완전 제곱시키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2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저 함수에 관련된 우리가 y 값이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를 볼록한 식에서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식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이니까 마이너스 3은 2칸 떨어져 있고 0은 1칸 떨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서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9 빼기 6 빼기 1이니까 뭐가 되죠?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A 값이 2까지의 범위 안에서 구하시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에서 A가 1에서 어디까지? 9까지 되는 범위가 돼요. 근데 우리는 2는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는 좀 3칸 떨어지고 마이너스 여기가 되겠죠. 이 범위에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은 이제 9가 바로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건데 여기다 대입한 게 더 편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에 우리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9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하는 게 621번에 대한 문제의 풀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622번을 봤더니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빼기 4는 0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두 실근 알파 베타랍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두 실근을 먼저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써야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쓰게 되면 짝수 판별식이가 A는 1 빼기 K 플러스 4가 실근이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우리의 범위는 첫 번째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범위를 아마 안 구하시면 답이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꼭 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얘네들 우리가 방정식과 두근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두근의 곱이니까 K 빼기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K의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게 되면 K를 놔두시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K 빼기 4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쭉 전개해서 우리가 완전 작업시켜도 되지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관점을 보시게 되냐면 얘네들이 는 0이라고 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하고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X축에 그려주시고 얘는 최고차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신 다음에 얘가 0하고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0하고 4의 중간점이니까 얘가 바로 X는 2가 되겠네요. X는 2. 맞죠? 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X가 아니고 K죠. K. 이게 K죠. 우리 K에 관한 식이니까 K로 고쳐볼게요. 네, 근데 K는 우리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5보다는 요쯤이겠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죠.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최대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622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624번에 대한 문제를 보실 건데, 이제 그 그림이 원래 있긴 한데 제가 좀 그림을 옮겨서 그릴 거라 저희가 얘네들을 좀 약간 아직 안 그리고 제가 옮겨진 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얘를 이제 완전 제곱을 시키시게 되면 마이너스에 x제곱 빼기 6x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겠죠? 그럼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꼭지점이 이제 3,9가 되는데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꼭지점을 0으로 고치실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도 0으로 고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의 식으로 이제 그려서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게 그려진 상태에서 얘가 이제 9가 되고 0대에서 나오는 게 3하고 마이너스 3 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얘네들에 있는 그 직사각형, 사각형은 이게 직사각형이 이런 식이 되는 그래프를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좀 계산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이제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둘레를 구하시는 거죠. 둘레. 그럼 둘레를 구하려고 봤더니 둘레를 y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얘가 a면 얘도 a니까 2a. 근데 밑에도 2a가 있기 때문에 4a가 될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인데 이게 두 개 있죠. 그럼 2를 붙이신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9를 붙이시면 돼요. 근데 a 값은 여기 위에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0부터 a는 어디까지? 3까지의 범위에서 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제곱 빼기 2a가 되고요. 플러스 18이 되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마이너스 2에 a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봤더니 위로 블록하면서 뭐가 되냐? a가 1일 때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범위는 0부터 0은 여기 있고 3까지인데 걔네들 구멍 뚫려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2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서술형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하는 625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62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둘레의 길이가 몇? 10이라고 얘기했답니다. ABC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래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럼 세 변 AB, BC, C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얘네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여기 있는 길이를 x로 잡고 여기도 x로 잡으면 세 개 합한 게 10이기 때문에 10-2x로 잡아주시면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정사각형 세 개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y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정사각형은 x의 제곱, 두 번째도 x의 제곱, 세 번째도 10-2x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걔네들의 범위는 어떻게 하냐? 모든 길이는 0보다 더 커야겠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만 구하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y는 4x제곱인데 2개 x가 6x제곱이 되고요. 빼기 얘는 뭐죠? 40x인가요? 플러스 10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저희는 얘네들을 이제 완전 제곱시킬 수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시키려 봤더니 6에 x제곱 빼기 뭐가 되냐면 3분의 뭐가 되죠? 20의 x 이게 되고 플러스 10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3분의 20 맞죠? 그럼 얘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제 9분의 100이 될 것이고 빼기 9분의 100을 더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했더니 6에 x 빼기 3분의 10의 제곱이 된 상태에서 제가 두 개를 계산해 봤더니 3분의 100이 나와요. 3분의 200이거든요. 그럼 3분의 300이니까 3분의 100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더니 3분의 10이라고 하는 건 3.1이니까 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있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세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3분의 10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행복한 1등급 문제 총 몇 문제죠? 18문제가 되거든요. 18문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먼저 필기 먼저 마무리 해보신 다음에 저희가 행복한 1등급 문제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